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각 세부 항목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산의 생태를 알아보려고 할 때 각각의 나무들 한 그룹씩 세부적으로 관찰하기에 앞서서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망을 하고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교재와 같이 제1절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관부터 제6절 공무원연금 제도의 미래까지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절 공무원연금 제도 개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크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보험료에 기반해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적부조. 공적부조라고 하는 것은 그 저소득층들에게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등 각종 시설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제도는 이 사회보험 내에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적연금 제도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공적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대조되는 사적연금 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연금이나 민영보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입 자격에 있어 공적연금은 의무 가입인데 반해 사적연금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사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은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지급 기한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은 평생 지급을 받게 되고 또한 매년 인상이 되겠죠. 사적연금은 가입액과 그 이자만큼이 지급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통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제도는 즉 Public Pension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노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그 사회보장 제도에서 공적연금 제도는 사회보험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공적연금 이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보통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간병보험 제도가 많이 실시가 되고 있어서 그 간병보험 제도를 포함해서 5대 사회보험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교재의 표에서 세로 부분은 층별 구분입니다. 한 사람의 수급자가 몇 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부분은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를 적용 대상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1층인 기본급여로서 국민연금에 적용을 받고 이에 부가적으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군인 및 사학직원의 경우 일반 국민과는 별도로 각각의 해당
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 제도에는 민간의 퇴직금적 성격이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1층과 2층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일반 국민이나 특수직역 종사자나 구분이 없이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경우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추가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3층의 어떤 구조로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더 들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는 그 매칭 펀드식으로 해서 그 개인이 1%의 보험료를 내면은 그 사용자가 1%를 추가적으로 낸다든가 해서 개인 소득을 개인연금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인 장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3층에 대해서는 사실 3층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다층 체제의 그러한 연금이라기보다는 단층으로서의 연금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반면에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65세 이상의 하위소득 70%에게 국가 예산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급여액은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약 8만 5천 원, 8만 원, 그리고 부부 세대의 경우는 약 15만 원 정도로서 생계비로서는 매우 낮은 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한 공적 구조제도로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심사를 통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나 자활, 교육, 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2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물론 도시나 시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5만 3천 원,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제2절 공무원연금 제도의 특성과 재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 제도인데 물론 서양의 경우에는 멀리는 18세기부터 그리고 대부분은 1900년대 초반에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런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말 서구의 제도나 문물을 배척하려던 그런 기류도 있었지만은 일제의 침략,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 등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생겨났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는 아직 경제개발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도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보다는 공직사의 안정을 통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 정책적인 목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듯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경제개발기에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를 했으며 당시 낮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시에는 신분보장, 그리고 퇴직 후에는 적정한 연금의 약속,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이 국가 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결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역할과 특성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 즉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이에 부과하여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공로보상적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임용되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인사정책적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연금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며 안정된 노후 보장 및 우수한 인력 확보는 직역연금, 기업연금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제도는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은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급여에 대한 재정체계도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에서는 총 18종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방식의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본인의 기여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도 있으며 본인의 기여 없이 사용자인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도 있습니다.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교재에서 제공하는 표와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이를 동률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수입으로 퇴직급여 그리고 이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해 가면서 점차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그 부족액 발생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보전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외에는 모두 공무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통해서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재해보상 부담금을 통해서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재원 부담 방식은 조금 전 설명드린 공무원연금 재정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나타난 표입니다. 이 공무원연금 급여를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기여형과 비기여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을 해서 급여가 제공이 되는 그러한 그 형태의 급여를 얘기합니다. 보통 컨트리뷰터리 플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적연금제도에서는 보통 이 기여형인 경우에 개인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무원 개인보다 정부가 훨씬 많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이후부터는 보전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이와 같은 기여형 급여로서는 퇴직급여와 이를 승계하는 유족급여가 해당합니다. 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기도 합니다. 이 기여형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비기여형이라고 있죠. 이 비기여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기여 없이 그 사용주 전액 부담의 그 형태로서 이 non-contributory pla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급여에는 현금도 있지만은 그 공무상 요양비와 같은 현물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사용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이와 같은 비기여형 급여로는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그리고 퇴직수당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급여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회계에서는 크게 연금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회계로 구분을 하여 결의하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전 그 기여형, 비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한 구분입니다. 반면에 그 재정 방식에 대한 구분을 보면 공적연금 제도에서 보통 그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에 미리 돈을 적립을 해 두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사전 적립 없이 그 매해년도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그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에서나 가능한 제도이겠죠. 공무원 연금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적립 방식에 기초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